네. 자, 그럼 이제 BCP를 네.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구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빨리 스마트하게, BCP 하는데 예. 이거 뭐 6개월 걸린다든지, 그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든지. 예, 그러면 예.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방안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관점하고 또 IT 부서 관점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직원들 관점은 어떤 걸 고려해야 될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관점이랑 IT 관리자 네네. 관점이 있을 텐데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교집합인데 네. 지금까지 제가 VDI라든지 혹은 그 전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요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플래닝 하실 때 꼭 한번 아, 네. 예, 꼭 오케이.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러면 김 부장님의 예, 그 정말 그 독창적인 컨텐츠입니까? 이건? 맞습니다. 원래 본사 이 컨텐츠에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업무를 위해서 모든 앱이나 데이터 액세스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뭐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회사 업무에 접속을 했어요. 네. 근데 메일은 돼. 근데 뭔가 파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결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해야 된다. 그럼 스위칭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스위칭을 자꾸 한다는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하느냐. 회사 제가 고객사 같은 경우 이 포탈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포탈에 로그인 이 페이지 위치가 바뀌어도 그냥 어떻게든 찾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라든지 IT하고 머신 분들은 현업 다른 예, 분. 헬프데스크에 난리가 납니다. 이것 또한 중요하고요. 네네. BCP 같이 위급한 상황에 이런 콜까지도 온다라고 하면 네네. 굉장히 위험한 거다. 네. 그리고 예, 시간적으로도 참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긴급한 사용 이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로그인 페이지만 바뀌어도 이 어려운 분들인데 갑자기 네. 전사에 메일 보내서 뭐 설치하시고요, 뭐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연결해서 업무를 보세요.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미리 민방 훈련 하듯이 한두 번씩은 어떤 경험을 네네. 갖고 이 회사 업무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가이드를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일을 하면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깔았더니 뭐 컴퓨터가 너무 느려져요. 뭐예요?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네네.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앞에 세 개도 중요하지만 내가 쓰는데 평소하고 다름없는 네.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BCP라는 게 기존의 IT 어떤 이 리소스가 풍부하다. 네. 그래서 뭐 VDI를 예를 들면요, 1000개 있고 필요하면 뭐 9000개도 만들 수 있어. 이만큼 여유 있는 조직이라면 좋겠지만 그런 조직 없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조직이 없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런 걸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고려하고 준비했느냐.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그냥 답부터 말씀드리면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게 네네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IT 환경에 비즈니스 요구에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여기서 얘기한 비즈니스 요구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었을 때는 IT를 책임지는 CIO나 CTO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빨리 재택근무를 사용자들한테 잘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현업에서 그게 준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DR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했었다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네. 이 하이레벨 매니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봐라고 했었을 때 허둥지둥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용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쉽게 BCP라고 이제 내놨어요. 재택근무하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네네. 예, 이런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소에 잘 되어 있는지 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할 때 최상의 성능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회사에서 쓰던 그대로의 느낌들을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꾸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요즘 뭐 워낙 다들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특히 예. 이런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내심이 옛날보다 굉장히 인내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아,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 VDI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VDI라는 게 사실은 기존 PC하고의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PC 성능만큼 얼마만큼 VDI를 잘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느냐도 네네. VDI 하는 사람으로서는 네.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VDI, 버추얼 데스크탑 이제를 다들 알고 있는데 예. 또 이제 여기 SBC라는 것도 있고 리모트 예. PC라는 것도 있고요. 예, 예. 요거가 좀 약간 헷갈리거든요. 예, 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좀- 제가 VDI부터 좀 설명을 네네네네네. 드리면 우선은 VDI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 하이퍼바이저를 두고 그 위에 가상 머신이라는 나의 독단적인 CPU, 메모리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두고요. 네. 거기서 윈도우를 킨 다음에 그 윈도우의 화면을 원격에 보내주는 게 네. VDI고요.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화면만 보내주는 거죠? 예, 서버에 있는 나의 가상 머신 네. 윈도우즈의 화면만, 화면만 보여주는 네네. 게 오케이. VDI고 네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음. 참 희한하게 VDI, SBC, 클라우드 PC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아, 네. 근데 해외는 네. 분명 클라우드 PC라는 용어는 사실은 국내만 사용하는 용어고요. 네네. VDI하고 SBC하고는 좀 다른데요. 아, 그래요? 예, 예. SBC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요. 네.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한 윈도우에 네. 한 윈도우가 세션이라는 단위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윈도우의 C 드라이브에 보면 접속했던 사용자 계정별로 어드민, 뭐 김상욱, 네네. 고우성 해서 네네. 이렇게 폴더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네네네. 어떻게 보면 가상의 세션이라고 세션이고. 하는데 한 컴퓨터의 세션별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화면을 보내줘요. 그래서 윈도우는 한 대인데 네. 윈도우즈 서버는 한 대인데 네. 그 서버에 올라간 어플리케이션은 아. 세션별로 공유해서 보는 거죠. 네네네. 그걸 SBC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한 2009년까지는 SBC가 저희뿐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SBC라는 용어로 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했고요. 네. 해외도 사실은 VDI하고 SBC가 50대 50입니다. 네. 시장 점유율이.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SBC는 거의 많이 떨어져서 왜 그렇죠? 해외 같은 경우는 네. SBC로 배포를 하고 이거를 조금 기술적인 용어인데 어드민 권한을 안 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막 설치하거나 컴퓨터를 껐다 켰다 막 못하게 해요. 네네네. SBC를. 근데 국내에서 만약에 이러면은 컴퓨터를 우리나라 고객은 내 PC처럼 쓰길 원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프로그램 깔고 재부팅 해야 돼요. 아, 네네. 근데 VDI는 되는데 SBC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붙어서 지금 한 컴퓨터에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세션들 나눠서 붙어 쓰고 있는데. 있는 아이들이 다 내려가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국내에 아. 좀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나만의 PC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VDI. 워낙 우리 민도가 높지 않습니까? 역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네네. 예, 아주 자기 건 잘 지키시는 그렇죠. 분들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SBC가 많이 조금 이제, SBC는 낮아지고 네네. VDI로 많이 오케이. 가고 있고요. 리모트 PC는 아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아마 저희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의 PC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VDI는 보면은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다가 거기서 이제 원격으로 보기 그렇죠. 위해서는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 에이전트를 그냥 내가 사용하는 회사 PC에다 설치해요. 아, 네. 그런 다음에 VDI 접속하는 로그온 패스워드 넣으면은 그 페이지에 내가 사용하는 VM도 있지만 내가 사용하는 로컬 PC도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로컬 PC를 클릭하면 그 로컬 PC의 화면을 원격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씨. 예, 그래서 리모트 PC를 이용해서 내 로컬 PC에서 하던 일을 네. 원격에서 할 수 그러니까 있는 로컬 거죠. PC에 있는 그 컴퓨팅 파워를 다 이용해서. 예, 맞습니다. 예, 음. 그래서 해외에서는 상당히 좀 인기 있는 네. 솔루션입니다. 어디 뭐 출장 갔을 때, 출장 갔을 때 뭐 되게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냥 방화벽에서 내 포트만 열어주면 내 PC에서 쓰던 거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네네네. 자, 그동안은 이제 우리 VDI 할 때 이제 네. 그동안 사내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온프리미스라든지 아니면 네. 이제 IaaS 방식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관리 서버, 이 위쪽에 보면 관리 서버 인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리 서버가 있고 밑에는 사용자 VM 인프라에서 네. 위에는 관리 서버, 브로킹 서비스, 뭐 액티브 디렉토리, SQL 서버 이런 것들을 위에 이렇게 설치하고 보통 온프라미스나 이아스는 그거를 같은 VM, 사용자 VM, 밑에 보면 서버 네네네. VDA, 데스크탑 VDA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사용자 VM들을 저기서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에서 관리 서버와 그 사용자 VM을 같이 관리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온프라미스나 이아스 방식으로 네. 많이 사용했죠. 거의 모든 기업들이 지금 예, 거의 모든 네네.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죠. 네. 자, 근데 시트릭스에서 이것을 사스 서비스를 만들었습니까? 예. 그 관리 인프라를 사실은 구성을 하고 셋업하고. 예, 셋업하고 이걸 운영하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 클라우드에 맞게 이 월가금하거나 이런 네네.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CTX가 이런 것들을 그 CTX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 가지 서비스, 사스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다면 이제 기업은 예. 아까 같이 이제 설령 뭐 애저나 AWS 이용하더라도 예. 그 거기다가 자기다가 다시 뭐 IaaS 셋업하듯이 다 셋업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사스만 딱 시티 사스만 예, 이용하면 예. 바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월정액만 내도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CTX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네네.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기업에서 그러면 이를 BCP를 이제 구현하려면 기업마다 다 환경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구현 방법도 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CTX 클라우드는 관리 서버는 놔두고요. 네. 그냥 온프라미스에 음. VM들을 생성해서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혹은 뭐 예전에 AWS에서 그 사용자 VM 뭐 지금 평소에 동시에 붙는 사람이 한 800명이다. 네. 그럼 800명 분만에 VM을 만들어요.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BCP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동시에 뭐 한 5,000명이 붙어야 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온프라미스 방식은 5,000명 분량의 서버를 증설해야 오더해야 되죠. 네네. 오더하면 2주 걸리죠. 보통 그렇죠. 해외에서 와야 되니까 2주 걸리고 가져와서 검수하고 전원 연결하고 한 달 걸립니다. 네네. 근데 BCP 환경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며칠 안에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예전에 AWS에 연락을 해서 VM 우리 5,000개 만들겠습니다. 만듭니다. 그럼 5,000개 만들어요. 네. 만든 다음에 그냥 CTX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800개 플러스 나머지 5,000개는 그 5,000개에 대해서는 뭐 3월, 4월, 5월 썼다. 그러면은 그 3개월 동안에 사용한 사용료만 내고 네네. 5월 달에 이제 재택근무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 VM들은 다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서비스를 지금 진화하고 있죠, 다들. 요즘 같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 이따가 뭐 케이스도 나오겠지만 국내 기업들도 이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요즘 같은 때 그런 용도로 많이 또 이용을 하겠네요, 그러면요. 사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거는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관리 서버도 다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접속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해외에서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막 몇 개 라우터를 막 홉을 네. 지나쳐 오다 보니까 레이턴시도 높아지고 그 뭐 대역폭도 잘 안 써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 접속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은 성능이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컬 PC하고의 싸움이거든요. 네네네. 로컬 PC처럼 성능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마우스가 그렇죠. 조금 잘 안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미국에 있는 애저에다가 내 VM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같은 국가 내에서기 때문에 성능을 답보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시트릭스의 네 가지 방법론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예. 그 BCP를 위한 CTX 방법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 상황이 아니고 BCP를 위한 상황이고요. 네네. 뒤에 제가 그 예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트릭스가 클라우드 사업자다 보니까 애저나 AWS에 저희 장비를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네네. 저희 장비를 소프트웨어화해서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국에 접속을 해야 된다. VDI를.
더 먼 데로 한번 해보죠. 네. 한국이 있고요, 미국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을 접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접속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한국 운영 서버에 로그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네트워크를 따라서 한국까지 와서 로그인하고 미국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VDI 그 화면 전송도 미국으로 수많이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자체가 성능도 답보하지 못할 뿐더러 그렇죠. 사실은 사용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성능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시트릭스가 미국에 있는 애저에다가 로그인 게이트웨이를 하나 놔요. 네. 그러면은 사용자는 우선 로컬처럼 로그인을 하겠죠. 그러면은 애저의 망을 따라서 한국에 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여러 홉을 띄는 게 아니라 띄는 게 아니고 애저가 있고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같은 애저 받아줄 애저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애저와 애저 혹은 AWS끼리는 백본이 잘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치 MPLS 전용망 쓰듯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건 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구현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네요. 자, 이 VDI 추가 확장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VM을 그냥 확장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서버도 사가지고 서버 사면 좋겠죠. 안 사면 그냥 VM만 더 늘리다든지. 그렇긴 한데 이제 추가 확장이라고 하는 게 뒤에 예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서버는 있고요. 네. 근데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동시 접속으로 혹은 특정 부서에만 쓰다가 이제 이런 일이 났을 때 CIO가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회사 모든 분들에게 VDI를 통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많은 분들 앞에서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럼 밑에서는 이제 밑에 분들은 이제 계산기 뚜둑이거든요. 네네. 한 서버에 그러면은 여지까지 50대 올리던 거를 500대를 올려야 되는데 뭐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재빨리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사업자에게 가상 머신들을 확 늘려놓고 거기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VDI를 추가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리모트 액세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VDI를 위한 환경이 꾸며져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꼭 VDI를 확장할 필요가 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로컬 컴퓨터에다가 VM, 가상 머신에 넣었었던 에이전트를 리모트 PC에다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원격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트릭스 클라우드 온 퍼블릭 서비스,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WVD라고 자신들의 그 윈도우즈 10을 월가금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솔루션도 좋은 솔루션이지만 그 시트릭스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원격에서 접속해서 무언가를 할 때 내 로컬 PC하고 차이가 없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은 사실은 저희가 최고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애드온에서 저희 솔루션을 올려서 CMD라고 만들었어요. CTX 클라우드 메이지드 데스크탑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VM을 생성해야 된다 그러면 쭉 생성해 놓고 CTX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다가 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VM을 해제하는 거죠. 이거는 월 단위 과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BCP 상황에서 우리가 고객분들이 언제든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환경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VDI 썼던 환경이죠? 사내에서, 그죠? 원래는 이 장표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현업분들이고 현업분들은 이 그림이 있어야지 이해가 바로 되십니다. 그래서 원격에서 맨 왼쪽에 디바이스에서 방화벽 타고 들어와서 VDI에 접속하는 시나리오 혹은 사내에서 접속하는 시나리오, 이게 보통 온프라미스로 하죠.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것이 요새 이제 뭐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지금 대처를 이런 환경으로 많이 대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란 게 제가 한 3, 4년 전만 해도
하다못해 저희 파트너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클라우드 위에서 우리 한번 VDI를 해봅시다 라고 했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들여다보셨는지 저는 네. 지금도 기억을 하고 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우선은 애저 사업, 그 애저나 AWS가 이제 사업을 많이 키우고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네. 고객분들도 이거 클라우드에서 할만한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격에서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네. 업무를 보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업무 중에 이제 VDI 위에서 다 못하는 것들은 이제 이 뒤에 또 백단으로 네네. 업무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는 곳도 아무 많이 문제 계십니다. 없이 쓰고 있는 거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네.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시트릭스에 SaaS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SaaS가 있어서 관리 서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요. 아까는 이제 관리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직접 같이 IS로 만들어야 하는 되고요. 거고. 예, 네. 이거는 관리 서비스는 저희가 네. 관리를 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장애가 거의 없고 99.9999를 네. 지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페이를 하더라도 쓴 만큼 내는 거, 월정액으로 낼 수 있는 거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연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월 월정. 단위로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요즘 같은 이제 비상시국에서 딱 2달만 쓰겠다 하면 이런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더 굉장히 현실적- 유용하죠. 예, 유용하고 대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와 네네. 예, 뭐 저희 시트릭스나 뭐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은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오케이. 좋습니다. 네.